약 대신 음식으로 치료하는 것이 진짜 건강 비결. 밥이 보약이란 말이 있어. 음식을 잘 먹으면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먹을 때 영양소를 따지는 것은 서양의 상식일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영양소에 따라 먹지 않고 빛깔에 따라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네 건강 비법입니다. 음식에도 다 색깔이 있거든. 그러니 어떤 색깔의 음식이 어디에 좋은가를 알면 쉽게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오행에는 색깔이 배당되어 있어요. 청적, 항, 백 크게 5가지 색깔입니다. 고구려 사신도에 보면 자총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가 그려져 있잖아. 그 중앙은 황토색이고 그게 다 하나의 원리예요. 먹는 음식도 따져보면 간은 청색과 공명하니까 초록색 음식이 좋고 심장은 붉은색과 공명하니까 붉은색 음식이 좋고 폐는 흰색과 공명하니까 흰색 음식이 좋고 신장에는 검정색 음식이 좋고 비장은 황토색 음식이 좋은 법이야. 보리는 추운 겨울에도 청색을 띠며 자라잖아. 그러니 간에 좋지. 붉은 수수는 심장에 좋고 황토색의 기장은 비장에 좋아요. 흰 쌀밥은 폐에 좋고 검은 콩은 심장에 좋아. 곡식의 색깔은 이렇게 인체와 공명을 하고 생명력을 줘요. 반대로 오장의 병이 깊이 들었을 때는 상극작용을 써먹어야 해. 내 보기에 병원의 중환자들이 회복이 더딘 거는 음식이 잘못 제공되어서 그래. 병에 따라서 음식도 다르게 처방해야 하는데 맞지 않는 걸 자꾸 먹이니 갑자기 혼수 상태가 되거나 영영 회복이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야. 아주 쉬운 이야기로 간장병에는 매운 것을 먹이면 안 돼요. 금극목이라 간의 병이 더 나빠집니다. 맵쌀이나 소고기, 아욱, 배추 등을 먹이면 좋아요. 심장병에는 짠 것을 먹으면 안 돼요. 팥이나 개고기, 자두나 부추가 좋아요. 비장의 병에는 신 음식을 먹이면 안 돼. 콩이나 콩잎, 삶은 밤 같은 걸 먹여야 해. 폐병에는 쓴 음식 대신에 소맥이나 양고기, 은행, 부추가 좋아요. 신장병에는 단 것이 상극이요. 맵고 짜고 달고 쓰고 자극적인 것이 다 좋지 않아. 기장이나 복숭아, 파가 좋아요. 이렇게 오곡을 주식으로 하고 오가를 부식으로 하고 오육으로 영양을 보충하고 오체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 중환자들도 쉽게 원기를 회복합니다. 중환자들에게는 음식이 바로 약이기에 정확히 체질과 진단에 따라 먹어야만 해. 인도 전통의 아유르베다 의학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의 몸은 가시광선의 무지개 색깔, 즉 빨주노초 파남보와 상응하면서 생명활동을 한다. 인간이 본디 빛의 존재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자궁 속에 거꾸로 들어서서 자랄 때 엉덩이부터 머리까지 무지개 색깔의 순서대로 빛을 받는다. 즉 머리 부위는 보라색, 얼굴 부위는 남색, 목 부위는 파란색, 가슴 부위는 초록색, 배는 노란색, 배꼽은 주황색, 그리고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회음과 성기 부위는 빨강색과 서로 공명한다는 것이다. 오곡의 색과 오장의 관계를 말하는 할아버지의 설명과 인체가 다양한 색채의 혼합물이라는 관점에서 통하는 바가 있다. 할아버지는 진찰할 때도 인체에서 각각의 색깔을 본다. 그래서 정상적인 색깔이 아닌 곳에서 병의 원인을 찾는다. 당연히 치료에 있어서도 음식의 색깔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빨간색은 회음을 강하게 합니다. 산수유, 복분자, 오미자,
다 회음을 강하게 하는 정력제예요. 여성에게 좋은 석류도 회음 에너지를 강하게 하니 갱년기의 여성에게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기운에 맞게 먹어야지 무조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고기도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힘을 쓸 때는 고기를 먹어야 해요. 씨름 선수가 고기 안 먹고는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런데 머리만 쓰는 사람은 빨간 육고기를 덜 먹어야 합니다. 많이 먹으면 이것이 차올라서 가슴까지 가면 협심증이고 머리까지 올라가면 고혈압이고 거기서 터지면 중풍이 됩니다. 그러니 중풍을 다른 말로 하면 회음에 있어야 할 빨간 에너지가 머리까지 올라오는 병증입니다. 빨간색 과잉입니다. 이럴 때는 빨간색과 상극인 초록색을 써서 빨간 기운을 가라앉히면 혈압이 안정됩니다. 주황색 음식으로는 늙은 호박이 있어요. 단전과 자궁을 좋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아이를 낳고 나면 이 늙은 호박을 다려 먹였지요. 우리 선조들은 이미 색깔이 가지고 있는 기운을 인체에 다 적응한 것입니다. 감 역시 주황색입니다. 주황색이 단전에 힘을 주니까 감을 먹으면 단전이 튼튼해져요. 그래서 감이 설사를 예방하는 거야. 감 꼭지에는 그 기운이 몰려 있는데 꼭지 5개를 물에 달여 먹으면 설사가 멈춥니다. 감잎차도 단전에 힘을 주고 몸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감하고 꽃게하고는 함께 먹으면 좋지 않아요. 감이 가지고 있는 단전의 힘을 꽃게 다리가 다 잘라내니까 그래요. 오렌지나 귤, 당근도 몸을 튼튼하게 하는 과일과 채소입니다. 근데 당근을 먹을 때는 오이를 같이 먹지 않아야 해요. 당근은 더운 기운을 가지고 있고 오이는 찬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극이 되니까 함께 먹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황토색이나 노란색 음식은 비위를 튼튼하게 합니다. 기장살, 좁쌀 이런 것들이 체지방을 분해해서 몸에 살을 덜 찌게 합니다. 노란색 과일로는 망고가 있는데 체에서 토하고 음식이 잘 안 들어갈 때 주스를 만들어 따뜻하게 덮여서 먹으면 기운이 나고 체기가 뚫어지면서 토하는 것이 멈춥니다. 또 노란색의 달걀 노른자를 태워 기름을 내어 치질이 있는 곳에 바르면 좋아요. 그 이유는 노란색이 비위장의 색이고 이 비위장은 입술을 다스리는데 이 입술과 같은 구조를 가진 곳이 항문이기에 항문의 치질을 노란 달걀 노른자가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 캐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치질을 단번에 치료하는 것이 있는데 집 없는 달팽이를 서너 개 구워 먹으면 즉효가 있어요. 달팽이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것이 항문의 기능이 똥을 내보내려고 항문을 열었다가 오므리고 하는 것과 같거든. 그래 집 없는 달팽이를 구워 먹거나 쪄 먹거나 하면 치질이 나아요. 호박죽도 노란색이지. 체했을 때 공복에 따뜻하게 먹으면 체기가 내려가고 속이 든든해집니다. 아침에 밥을 안 먹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호박죽을 해서 먹이면 좋아요. 남편도 이렇게 호박죽 한 그릇 먹고 출근해야 뱃속이 든든해서 일도 잘하고 위장병도 고쳐집니다. 카레도 노란색이니까 소화를 돕지요. 인도 사람들이 카레를 주로 먹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위장병이 적고 위암도 별로 없다잖아. 그렇다고 노란색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거든. 지혜를 발휘해야지. 체기가 있고 소화력이 약한 사람에게 바나나는 해롭습니다. 카레도 냉화가 함께 있으니 체기가 있을 때는 좋지 않아요.
그럴 때는 레몬이나 파인애플 같이 시고 단 과일이 좋아요. 반면에 소화가 잘 되는 사람에게 바나나가 좋아요. 허기를 면해주니까 그래요. 채소는 다 초록색입니다. 채소를 많이 먹으면 심장병에 좋아요. 하지만 채소도 그 성질에 따라 가려 먹어야 할 때는 가려 먹어야 합니다. 파나 양파는 미역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미역은 독소를 해독하는데 파는 양기를 돋아서 독소가 빠지지 않게 만들어요. 또 배추를 너무 많이 먹으면 담이 성해져서 무릎에 관절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60만 넘으면 관절염이 생겨 붓고 걸음을 잘 못 걸어요. 배추김치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살집이 있고 뚱뚱하고 잘 붓는 사람은 60이 넘으면 배추를 덜 먹어야 관절염에 좋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있는 사람은 배추를 한 달만 먹지 말아보세요. 관절염이 수월해져서 걷기가 아주 편해집니다. 물론 깍두기나 열무김치는 먹으면 좋습니다. 가을무는 동삼과 같으니까 머위는 혈액순환을 잘 시켜 신경통에 좋습니다. 냉이는 봄의 초록 기운을 가지고 대지 위로 올라와서 넓게 퍼지기 때문에 혈관을 확장시켜 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근데 파란색은 음식이 별로 없어. 그러니 푸른 하늘을 보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남색은 바다의 색깔이기에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를 먹으면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 있어요. 바다란 넓고 깊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넓고 깊게 해줍니다. 그래 마음이 옹졸해지면 바닷가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드넓은 바다의 숨결을 깊이 호흡하면 좋습니다. 보라색 음식으로 쉽게 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지입니다. 가지를 자주 먹으면 현기증과 중풍을 예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몸이 냉하거나 저혈압인 사람은 덜 먹어야 합니다. 동상에 걸렸을 때는 가지나무를 뿌리까지 삶아서 그 뜨거운 물에 담그고 있으면 냉기가 빠집니다. 양배추에는 보라색이 있고 고구마에도 보라색이 있습니다. 포도도 보라색 과일입니다. 보라색은 뇌 부위에 영향을 주는 색깔이니까 이런 것들이 뇌질환, 중풍 등에 효과가 좋아요. 머리카락을 윤인하고 빠지지 않게 하는 창포도 보라색입니다. 창포물로 머리를 감으면 창포의 보라색 기운이 머리 부위에 기운을 주어 머리카락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포는 머리카락을 새로 나게도 하지만 수명을 늘리는데 또 최고의 명약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벌써 창포가 장수약이라는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머리가 새로 난다는 것은 젊어진다는 것이고 젊어진다는 것은 오래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9마디가 있는 창포를 찾아서 온도와 습도가 일정한 방 안에서 100일 동안 말리고 가루로 빻아 하루 3번씩 먹으면 눈과 귀가 밝아지고 수명이 연장됩니다. 이거는 신선들이 먹었던 음식이에요. 하지만 몸이 비대한 사람이 먹으면 살이 더 찌니까 조심해야 해요. 장병두 할아버지의 이야기대로 포박자에는 신선들이 창포를 즐겨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한취라는 사람이 13년간 창포를 계속 복용했는데 몸에 털이 나고 하루에 10,000마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겨울에도 상반신을 드러내고 있어도 춥지 않았다고 한다. 창포 중에서도 보라색 꽃을 피우고 있고 돌 위에 자라고 있고 일촌에 9개의 마디가 있는 창포가 가장 효험이 있다고 한다. 이와 비슷하게 연보라색 꽃을 피우고 있는 연꽃의 열매와 연근도 내장을 튼튼하게 하고
정력을 왕성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한다. 또한 연꽃의 암술과 수술을 오래 복용하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안색이 좋아지며 언제까지나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모두 보라색과 연관이 깊은 장수식품들이다. 할아버지는 우리 선인들이 애용하였던 또 다른 장수식품으로 천문동과 복령, 창출과 황정을 꼽는다. 이막 선생에게서 들었다는데 그 말을 뒷받침하듯이 식경에 따르면 천문동과 복령을 가루로 만들어 매일 꾸준히 복용하면 대한에도 땀이 나고 호돈만 입어도 춥지 않으며 정력이 세워져 나이가 들어서도 성생활이 가능해서 자식을 볼 수 있고 빠졌던 이가 나고 머리카락이 다시 검어진다고 한다. 천문동을 먹은 지 100일 후에는 부드럽고 온화한 얼굴이 되고 마르고 허약했던 사람도 강해지며 300일이 지난 후에는 몸이 가벼워지고 3년이 지나면 달리는 것이 나는 것과 같아진다고 그 징후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단,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은 복용을 삼가야 한다. 또한 둥굴레차와 비슷한 황정은 사람의 정력을 왕성하게 하고 오장을 보하고 골체와 근육을 튼튼히 하고 피부를 곱게 하고 수명을 연장하여 늙지 않게 하고 안색을 선명히 하고 백발을 다시 검게 하고 빠진 이빨도 새로 나게 한다고 하니 현대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먹어볼 만한 식약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산정으로 불리는 창출 역시 장수식품이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으며 오랫동안 장복하면 기력이 회복되어 안색이 젊은이처럼 된다고 한다. 하지만 폐병이 있거나 약한 사람은 복용을 금하는 것이 좋다. 복령도 장수식품으로 빠지지 않는다. 임계자라는 사람이 복령을 18년 동안 복용했더니 1000개의 선녀들이 따르고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둔갑을 했다. 곡식을 먹지 않아도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는 말이 전해진다. 또한 복령을 100일간 먹으면 100가지 병이 없어지고 200일간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면 능히 귀신을 부리며 4년 후에는 선녀들이 와서 시중을 든다고 하니 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하다. 하지만 복령은 소인에게는 오히려 해가 되며 머리가 좋고 인격이 완성된 유능한 사람이라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다. 할아버지도 100세가 넘은 나임에도 힘이 있고 근골이 튼튼하여 12시간 이상을 쉬지 않고 진찰하고 처방하셨으니 아마도 신선들이 먹었다는 식품을 장복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신선이 되는 식품이 있는 한편으로 평상시 먹는 음식 중에는 알게 모르게 독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한 궁합에 따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사람은 먹어야 사는 법이니 먹을 것을 조심해야 해요. 그러니 원래부터 독이 있는 것이나 때에 따라서 독이 되는 것들을 가려서 먹어야지 이것을 모르면 내장이 상하고 큰 병에 걸립니다. 만약에 뭘 먹거나 마신 뒤에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거나 가슴이 막히고 속이 메스꺼워지면 급히 고3에 즙을 달여 마셔서 먹은 것을 토해내야 해요. 고3은 아주 써서 이 즙을 먹으면 반드시 토가 나와 증상이 가벼우면 식초와 생수를 반씩 섞어 마시거나 술을 따뜻하게 데워서 마셔도 됩니다. 야채를 먹고 중독되었을 때는 해독을 하는 감초를 진하게 달여서 마시거나
칡뿌리즙을 마시면 편해집니다. 야채 중에서는 오이를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빵빵해지거든. 그건 시간을 두고 소금을 반 숟가락씩 먹으면 금방 가라앉습니다. 소금에 절이는 기능이 있기에 부피가 확 줄어들어서 효과가 있지. 표고버섯을 먹고 중독되었을 때는 지장술을 만들어 마시면 좋고, 여러가지 고기를 섞어 먹고 체했을 때는 돼지 뼈를 불태워서 빵 가루를 물에 타서 먹거나 아니면 날 부추를 즙 내서 한 숟가락 먹으면 좋아. 소고기나 양고기를 먹고 체했을 때는 감초를 즙을 내어 마시면 좋고, 개고기를 먹고 소화가 안 돼서 배가 팽팽해지고 입안이 마르면 살구씨를 가루내서 마셔봐. 생선을 먹고 체했거나 소화가 안 될 때는 귤 껍질인 진피를 가루내어 마시고, 게를 먹고 중독되었을 때는 마늘즙을 먹으면 좋습니다. 오리알을 먹고 체했을 때는 찹쌀을 삶은 물이 효과가 있고, 달걀을 먹고 체했을 때는 소주를 마시거나 식초와 생수를 섞어 마시면 쑥 내려갑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든 먹고 체한 그 음식을 태워서 먹으면 체가 내려갑니다. 술이 안 깰 때는 콩즙이나 칡즙 또는 오디나 귤 껍질즙이 효과가 있어요. 또 술을 먹고 체했을 때는 삭힌 홍어가 체기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술안주로 홍어를 먹으면 체하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먹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 또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반드시 구별해서 먹으라고 말한다. 뷔페식 식단이 눈으로 볼 때는 좋아 보여도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한 이유가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먹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의 음식 충고를 더 들어보자. 과일은 밤에 먹으면 해롭고 공복에 먹어야 좋다. 바나나, 고등어, 오징어는 체가 있는 사람에게 해롭다. 오리는 중풍에는 좋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롭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섞어서 먹으면 심장에 좋지 않다. 고구마는 위가 강한 사람에게는 좋지만 위가 약한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 달래는 간장에 넣어 먹는 것이 좋은데 식초가 같이 들어가면 몸에 해롭다. 은행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 해롭다. 한약을 먹을 때 녹두를 먹으면 약효가 떨어진다. 우럭은 맑은 날에 먹으면 몸에 좋지만 비 오는 날에는 피하는 게 좋다. 염증이 생길 때 생선이나 생고기, 육회는 피하는 게 좋다. 소뼈를 고을 때 인삼이나 녹용을 같이 넣어서 먹으면 고혈압이 될 수 있다. 토끼 고기는 열을 내리지만 생강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다. 소고기를 밤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다. 대신 대추를 몇 개 넣으면 고기의 나쁜 피를 없애준다. 소고기, 소의 내장을 개고기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다. 양고기를 생선이나 생선회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다. 소 간을 메기와 함께 먹으면 중풍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피해야 한다. 닭고기를 생선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다. 뱃속이 뭉쳐 응어리가 생길 수 있다. 메추리 고기와 돼지고기를 함께 먹으면 안 된다. 얼굴에 검은 반점이 생긴다. 닭은 메밀국수와 함께 먹으면 안 된다. 기생충이 생긴다. 닭고기와 토끼 고기를 함께 먹으면 안 된다. 설사가 날 수 있다. 붕어와 돼지고기를 함께 먹으면 좋지 않다. 새우와 돼지고기는 상극이라 함께 먹으면 정력을 해치고 중풍이 올 수 있으니 삼가야 한다. 새우와 설탕을 함께 먹으면 안 된다. 새우와 닭고기를 함께 먹으면 좋지 않다.
기장쌀을 아욱과 함께 먹으면 열과 열이 부딪혀 병이 나기 쉽다. 팥을 잉어와 함께 먹으면 상충이 되어 좋지 않다. 자두와 달걀을 함께 먹으면 상충이 되어서 좋지 않다. 대추를 꿀과 함께 먹으면 열과 열이 부딪혀 좋지 않다. 아욱과 엿을 함께 먹으면 안 된다. 부추를 술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다. 연부추를 소고기와 함께 먹으면 몸에 응어리가 생긴다. 겨자와 토끼 고기를 함께 먹으면 안 된다. 부스럼이 생긴다. 자주 졸고 있는 토끼는 잡아먹지 마라. 고기를 삶을 때는 뽕나무 장작을 쓰지 마라. 고기를 삶았을 때 색깔이 변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마라. 제철이 아닌 음식이나 과일은 먹지 마라. 설 익은 과일은 안 먹는 것이 좋다. 복숭아와 살구가 씨가 2개인 것은 먹지 마라. 표고버섯을 너무 많이 먹으면 병이 난다. 대추 잎을 삶아서 차로 마시면 여름의 더위를 먹지 않는다. 연잎차는 속이 냉한 사람에게 좋지 않고 연뿌리는 속이 냉한 사람이 먹으면 좋다. 양파와 파는 고혈압과 당뇨, 과열을 없앤다. 옥수수 수염은 당뇨와 소변을 좋게 한다. 복숭아는 니코틴을 제독하는 데 효과가 있다. 너무 많은 영양식은 통풍과 당뇨 등을 일으킨다. 아토피에는 버섯, 돼지고기, 닭고기를 금하는 게 좋고 화장품과 비누 등 화공 성분이 있는 것도 피하는 게 좋다. 또한 버섯 종류를 먹으면 아토피가 심해진다. 당뇨에는 밀가루, 술, 설탕 등 당분은 피하는 게 좋다. 밀가루, 술, 설탕은 당뇨의 거름이 된다. 입 주위에 나는 부스럼에는 꿀을 바르면 좋다. 머리에 대나 돌로 만든 참 베개를 베면 구한 와사가 오기 쉽다. 무엇을 먹었든 식중독에 걸렸을 때는 참기름 1 숟가락을 먹으면 좋다.